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연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혼 남성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된 이유는 정말 세상에 제 이야기보다 더 기가 막힌 이야기는 없을 것 같아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2년 차이고 별거한 지는 거의 1년이 넘어간 남자입니다. 결혼 생활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왜 별거했냐고 궁금하시겠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고 집안 어른들께서 제가 엘리트로 자라길 원하셨기에 초등학생 때부터 저를 외국으로 보내셨어요. 홈스테이라고 해야 하나요? 여튼 외국인 가족들이 있는 집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제가 있는 곳만 해도 그 지역에 한국인들이 별로 없었고 원체 밝고 활기찬 아이였지만 유학생활 이후로 정말 급격하게 말수가 줄어들었고 소심한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바람대로 공부와 언어 실력은 늘었지만 제 인생은 암흑 그 자체였어요. 동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만히 있는데 맞아야 하고 공부 잘한다면 너드 같다고 하며 오히려 비아냥대고 어떻게 버틴지는 모르겠는데 대학까지 외국에서 버티었습니다. 대학에 와서 다양한 인종들과 동양인들을 만나며 공감대를 형성했고 조금씩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어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그간 받았던 심리적 압박이 심해져서인지 갑자기 학교에서 중간 시험을 보고 난 뒤 기숙사로 가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겁니다. 정말 죽을 것만 같고 머리가 팽글팽글 돌며 아무리 숨을 깊게 쉬어도 숨이 안 쉬어지길래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어요. 눈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받아보았지만 정확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이대로 이 나라에 계속 살다가는 죽어버릴 것 같았기에 모든 걸 포기하고 가족들에게도 정말 죽어버릴 것 같다고 설화한 뒤 한국에 와버렸습니다. 잘 다니던 대학도 자퇴해버리고 창창했던 미래도 던지고 다시 한국에 들어온 거였기에 저로서는 극심한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제가 왜 그런 증상을 겪게 된지는 정신과에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연예인분들이 많이 앓고 계셔서 굉장히 유명해진 병인데 공황장애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저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순간 계속 유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게 몸에 축적되어 공황장애까지 나타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약과 운동을 병행하며 치료에만 매진했어요. 그러다 만난 사람이 지금 제 아내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람 만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외로움을 달랬어요. 저와 비슷한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에서 활동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버텼지요. 그때 저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정모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정모 이후로 저와 와이프는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고 서로 힘들 때 전화를 한다거나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버티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가 되었고 사랑의 힘 덕분인지 공황장애 증상도 정말 전보다 확실히 좋아지면서 저는 숨통이 트인 기분이었습니다. 이 여자 아니면 내 인생이 정말 끝날 것 같다.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지속해서 들었고 꼭 이 여자를 잡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 여자친구도 저와 평생 함께하기를 원했고요. 직업도 학교도 다니지 않는 저였지만 부자 부모님 덕분에 여자친구에게 아낌없이 베풀 수 있었고 부족함 없이 사랑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거에서 만족하지 못했고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결혼하고 싶다면서요. 울면서 엉엉 울면서 그렇게 말했지요. 부모님이 좋아하실 리가 있나요? 된다고 허락하시겠어요? 헛소리하지 말고 공부해서 아빠 가업 물려받을 생각이나 하라며 또 저를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하셨죠. 아, 참고로 저희 엄마는 제가 기억도 안 나실 때 돌아가셔서 고모들이 저를 키우다시피 해주셨습니다.
이 글에서 지칭하는 부모님도 아버지 플러스 고모들입니다. 여튼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부모님 앞에서 죽는다고 쇼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초등학생 때 내 의지랑 상관없이 외국으로 떠나서 왕따 당하고 인종차별 당하고 공황장애 온 거 아니냐. 여태까지 당신들을 위해 살았으니 이번 한 번만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정말 간곡하면서도 심할 정도로 솔직하게, 아니 어쩌면 안 될 말까지 하면서 설득시켰지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게 아버지와 고모들은 결혼을 허락했고 저와 아내는 꿈만 같은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은 채 1년도 가지 못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쇠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만난 여자였기에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객관적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채 감정적으로 판단한 거였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유학생 출신이고 금수저 집안이었기에 저희 돈을 보고 접근한 거였습니다. 와이프는 과거 유흥가, 술집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학교 다닌 것부터 시작해서 현재 미용시술 관련 일을 한다는 것까지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애초에 와이프는 고등학교 중퇴한 상태였고 대학교를 나왔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으며 미용시술 일을 한다는 것조차 저에게 공사를 치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저와 결혼한 이후 와이프는 저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그 남자가 와이프의 뒤통수를 치고 저에게 모든 실체를 알려준 거였지요. 너무 충격받고 힘들고 정말 분노가 치솟았지만 그녀 덕분에 제가 숨통을 트이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에 차마 이혼을 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도저히 얼굴 보고 살 자신이 없었기에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와이프와 별거에 들어간 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께서 건강에 큰 이상이 생겨 쓰러지신 겁니다. 저는 공황장애가 재발하고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정말 미워하려 해도 미워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여자가 어떻게 알고 또 저를 찾아와 위로하고 저희 아버지 병수발을 들고 하는 겁니다. 공황장애 때문에 약해질 대로 약해진 저는 도저히 판단력이 제대로 쓰질 않았어요. 이 여자를 용서하고 과거까지 내가 다 안고 가야 하는 것인가? 그게 내 심신 안정을 위한 길인 걸까? 용서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수십 번도 더 들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의식이 돌아오셨지만 심각한 언어장애를 얻으셔서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식만 돌아왔을 뿐이지 인지기능은 거의 망가진 상태였으니요. 제가 너무 힘든데 의지할 사람이 와이프밖에 없다 보니 결국 별거를 접고 저희 부부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 수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도 참 미련한 게 바람핀 여자에게 의지하는 저도 한심했지요. 제가 아버지 사업 관련으로 대신 일하러 나갈 때면 와이프가 아버지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던 중 저에게서 흐느껴 오는 와이프의 전화가 한 통이 온 겁니다. 여보, 아버님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 지금 응급이야. 빨리 와줘. 문자로 병원이치 보낼게. 빨리. 라는 전화였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병원으로 갔고 계단에 떨어져 머리가 또다시 크게 다친 아버지는 긴급 수술에 들어간 상태였지요. 와이프는 깜짝 놀라서 엉엉 울고 있었고요.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와이프는 갑자기 아버님이 나한테 버럭버럭 이유도 없이 화를 내시면서 밖에 나가시더니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신 거야. 난 깜짝 놀라서 바로 병원에 신고했지. 라는 겁니다. 뇌후유증으로 신경이 망가져 제대로 걷기도 힘든 아버지가 갑자기 걸어서 나갔다는 부분이 좀 이상했지만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아버지 수술이 문제였기에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수술이 끝날 때까지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끝났지만 워낙 한 번 머리를 다쳤던 환자이고 나이도 있기에 예후가 좋지 않다는 의사선생님이 말씀에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눈도 못 뜨고 삐삐 소리만 들려오는 기계를 온몸에 단 채 겨우 호흡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눈물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기적적으로 아버지가 눈을 뜨시고 조금씩 회복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와이프 얼굴을 본 아버지께서
거품을 물면서 경계를 일으키는 겁니다. 저는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회복이 제대로 안 되어 의사소통이 안 되는 아버지께서는 그저 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경기만 일으킬 뿐이었지요. 와이프는 옆에서 어머, 아버님 왜 그러세요? 며느리 보니까 좋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흥분하시면 안 되세요. 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때였을까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잠깐 와이프에게 밖에서 음료를 사오라고 시킨 뒤 아버지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눈 깜빡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묻는 말이 맞으면 2번 눈 감으세요. 아버지, 며느리가 아버지 괴롭혔어요? 라고 하니까 정말 미친 사람처럼 눈을 쉴 새 없이 깜빡이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눈을 계속 깜빡이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설마 와이프가 아버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라고 말하니 또 눈을 미친 듯이 깜빡이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는 정말 혼심의 힘을 다해서 녹이라고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녹이요? 녹? 아버지, 녹이 뭐지? 설마 아버지 녹음기기랑 USB 두는 곳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방 침대 쪽이요? 라고 말하니 또 아버지는 눈을 미친 듯이 깜빡이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바로 차를 타고 아버지 댁으로 향했어요. 계단 밑에는 아버지가 넘어지면서 흘린 핏자국이 흐릿하게 남아있었고 저는 눈물을 머금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안방으로 들어갔고 서장 가장 안쪽에 항상 아버지 중요 법적 관련 자료들이 담겨있는 USB와 휴대용 작은 녹음기 여러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침대 밑에 떨어져 있던 볼펜도 발견했지요. 그건 사실 볼펜이 아니라 볼펜처럼 생긴 녹음기입니다. 항상 아버지가 셔츠 가슴팍에 꽂아놓고 계시던 볼펜 모양 녹음기였어요.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기에 언제든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었고 대한민국은 증거주의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시는 아버지는 늘 몸에 녹음기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게 녹음기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지요. 저만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볼펜 녹음기와 아버지 서장 안에 있던 또 다른 녹음기를 컴퓨터에 연결해 들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충격적인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볼펜 모양 녹음기가 아닌 다른 모양 녹음기에서는 그동안 와이프가 아버지 집에서 장모님과 전화통화로 나눈 끔찍한 목소리들이 담겨 있었어요. 와이프는 엄마, 지금 이 사람이랑 이혼하면 재산 하나도 못 뜯어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돈 없어. 돈 많은 건 시아버지지. 시아버지 진짜 확 사람 써서 저 세상 보낼까? 마음 같아서는 계단에서 확 밀치고 싶어. 안 들려. 어차피 들어봤자 시아버지 못 알아듣는다니까. 몰라, 인지능력 망가져서 언어장애래. 말도 안 통하는데 이걸 알겠어. 그리고 지금 골아 떨어졌어. 괜찮아, 엄마. 여튼 남편 새끼 공황장애 때문에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어차피 내가 뭔 짓을 하던 나 못 떠나. 그니까 돈줄로 쓰자는 거지. 시아버지 죽으면 유산이 남편한테 증여가 되잖아. 그리고 결혼 생활 별거 한 채로 버티다가 이혼하면 그 유산 나한테도 분할되겠지. 라는 내용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축약해서 말씀해드린 것이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와이프의 말들이 어마어마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친 그날 이 사건이 담겨있던 볼펜 모양 녹음기에서는 아버지가 다친 이유가 선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와이프의 실체를 알고 있었던 아버지는 어김없이 녹음기를 켜고 생활하고 있으셨어요. 그때 취한 것 같은 목소리를 내는 와이프가 갑자기 아버지 방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빨리 죽어, 빨리 죽어!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퍽퍽 때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하며 손길을 제지하고 목을 조르는 건지 아버지는 숨을 껄떡대며 안방을 나오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오시면서 녹음기가 침대 아래로 떨어졌고 그 이후로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지만 와이프가 복도에서 죽어! 하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깜짝 놀란 와이프가 병원에 전화하는 소리가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와이프가 아버지를 계단에서 굴러 떨어뜨린 것이었죠.
이 어마어마한 진실을 알고 나서 저는 바로 제 클라우드에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고모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고모부의 도움을 받기 위함과 저 혼자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도 했어요. 바로 고모부와 고모 그리고 제가 만나 경찰서에 아내를 신고했고 고모는 바로 아버지 병실을 옮겼습니다. 와이프가 알 수 없도록 프라이빗 1인실로 옮겼어요.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고 수사가 진행된 후 와이프는 바로 살인미수 가능성으로 인해 구속수사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탐냈던 와이프는 아버지가 남긴 유언과도 같은 녹음기로 인해서 결국 모든 실체를 들통나게 되었고 구속까지 당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와이프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져 이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신적으로 불안했던 저이기에 정상이 아닌 여자에게 의지하려다가 이렇게 크게 당하고 아버지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정말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한 저희 똥꼬집 때문에 어린 나이에 결혼을 강행하고 경제적 능력도 없으면서 아버지의 돈을 받으며 와이프에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해주니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 같네요. 저는 지금 저희 지난날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정신과뿐만 아니라 심리상담도 병행하며 현재 공황장애와 저희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를 유학 보낸 아버지와 고모도 다 제가 잘 되라고 한 것이었기에 그 또한 누구도 원망하면 안 되었겠지요. 정말 아버지는 이 모든 사실을 예견하고 필사적으로 모든 걸 녹음하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 와이프로 인해서 정말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떠나게 된다면 이 녹음기가 아버지의 유일한 유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다행히 아버지는 천만다행으로 살아나셨고 지금은 조금씩 회복 중이에요. 대단하신 언어치료사분과 함께 언어치료도 병행하고 조금씩 의사소통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믿지 못할 것 같네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